LG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몇 시간 동안 써봤을까? 이거 만든 사람. 야, 이거 정말 너무 불편한데. 그리고 이렇게 뒷면은 보호가 잘 되는데 앞면은 뭐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지. 이거 만들려고 정말 이 힌지, 야, 이런 거 아이디어 정말 많은 사람이 고생했을 텐데. 그런데 보면 여기는 항상 보호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이 폰은 쓰다가 깨지면 개조해서 쓰라는 LG의 큰 그림인가? LG는 이 디스플레이를 남기고 망했구나. 그래, 이거 개조해서 만들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게임기도 만들고, 이렇게 아예 다 프레임을 짜놓고 아주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거네. 야,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파는 거 보니까 뭐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놓은 거 쇼츠밖에 없네. 야,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만드나 본데 영업 비밀인가 보네. 그럼 뭐 내가 비밀을 파헤쳐야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LG 모바일 정말 뭐 아쉽죠, 망해서. 정말 예전에는 한국에 폰을 만드는 회사가 다양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LG, 삼성, 스카이 뭐 그 전으로 가면 뭐 정말 더 많았죠.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많았는데, 자, 이제 정말 삼성만 남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LG처럼 이렇게 뭐 신박한 도전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가 없어지는 건 좀 아쉽죠. 사실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긴 했습니다. 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은 짐벌 모드로 작동하는 이런 카메라 정도. 사실 뭐 짐벌이 필요해서 영상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뭐 이런 폰으로 안 찍죠. 이걸 쓸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망한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소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또 개발 비용 이런 게 너무 컸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폰입니다. 롤러블 폰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롤러블 폰이 나오기 전에 사업이 유지가 안 돼서 사업을 접었지만 어쨌든 LG 모바일이 없어진 건 정말 아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상단 디스플레이는 보호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가 들어가는 뒷면에 비해서 이렇게 들기도 어렵습니다. 막 떨어뜨리고. 네, 당연히 전면이 파손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되었건 이 내부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작동이 되게끔 나온 폰이기 때문에 이걸 또 개조해서 그 폰을 또 판매하는 업자들도 생겨나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개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해해서 이 전면 디스플레이 제거하고 기판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되는 그런 형식인데, 그 튜토리얼 영상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예 하우징도 자체로 제작해서 그야말로 뭐 새로 나온 폰처럼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분해를 해서 뭐 잘라가지고 3D 펜 같은 걸로 하우징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게 네, 어느 시점에 가면 자, 터치가 안 됩니다. 상단, 하단 다 안 됩니다. 이 돌아가는 순간에는 작동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작동이 되고, 뭐 자석 센서겠죠. 아마 내부에 자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인가 아마 자석, 여기 있네요. 여기에. 여기 이 정도의 자석을 하나 붙여주면 정상적으로 터치도 되고 작동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어쨌든 저도 분해되는 영상은 봤지만 한번 실제로 분해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충 쓸 수 있게끔 3D 펜으로 하우징을 마무리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윙폰 한번 분해를 해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깨져버리네요. 약간 두꺼운 걸로 했더니.
이 칼로 할걸. 네, 어차피 뭐 뒷판은 이 케이스를 써도 되기 때문에 네, 요것만 나오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잘라서 네, 보시면 이 상하판 분리할 때 여기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맞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이중걸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인 스크린은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세컨 스크린을 사용을 할 건데, 색깔이 이렇게 됐네요. 이게 제가 히팅건을 분 다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스크린에 히팅건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미 제작된 제품들은 이 스크린을 아예 떼어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이 프레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발열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판 프레임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이 프레임은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보면 너무 두꺼워서 이 프레임은 좀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속품들 이제 떼어내서 또 재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동 모터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유심 슬롯은 가열을 해서 떼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커넥터를 빼내기 위해서 커넥터가 여기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살짝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을 가열해서 살짝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스크린을 여기서 그냥 떼어내서 뭐 다른 케이스 같은데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품 적출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 뭐 아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접점들, 이 마이크 접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밀착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의 경우에는 에나멜 선으로 납땜을 할 예정이지만, 납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닿게 만들고 뭔가 눌러주는 것으로 포맥스나 그런 판으로 누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땜을 못 하시면 그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프레임 이렇게 절단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원 스위치 위쪽으로 이렇게 자를 것이기 때문에 이쪽 프레임은 또 이 스위치를 쓰기 위해서 여기도 또 잘라내서 사용을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심슬롯 사용되는 이쪽 부분도 잘라서 재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립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배터리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자, 이 배터리를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카메라도 후면에서 쓸 수 있고, 이 케이블들은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꺾어줘야 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 밑에 이렇게 넣어서 이 케이블을 반으로 접어야 되는데, 뭐 저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배터리가 여기를 맞추려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결국은 이 스피커를 놔두고 하려면 여기에 공간이 이만큼, 네, 이만큼 공간이 뜨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커스텀 기기들 보면은 이 충전 단자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도 뒤쪽으로 가고, 뭐 뒤에서 충전하고 소리가 뒤로 나오는 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충전 뒤로 하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스크린 바닥에 놓고 충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간을 띄우더라도 이 배터리를 이렇게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가 기판에 조금 더 밀착하도록 이렇게 위로 좀 보내주고, 네, 너무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제 배터리는 이쪽하고 이쪽에 퍼티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떼내고,
원래 이 메탈 뒷판이 상당히 방열 기능을 많이 하는 건데, 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방열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아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리판 2개 정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도. 자, 그리고 이제 자석을 여기다 붙일 건데 딱 이 위치에 붙여야 됩니다. 이 위치, 요 정확한 위치. 자,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 본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만 하면 작동이 되는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제작들과 달리 저는 배터리가 이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단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카메라가 보시면 카메라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죠. 딱 이 정도. 네, 배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연결해 보면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이 정도.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올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딱 요만큼 카메라가 가려집니다. 전면 카메라를 버리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셀카는 안 찍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뭐 이왕 만드는 거 되게 하면 좋겠죠. 자, 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연결해서 밀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서 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들,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연결하는 작업, 그리고 이 뒷판, 뭐 뒷판이 아쉽게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아서 뭐 잘라서 또 이쪽까지 이렇게 위에 붙여야 되는데 뭐 어차피 뒷면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뒷면은 대충 하고 옆면 뭐 3D 펜으로 대충 마무리 작업을 해서 어찌되었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부합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잘라낸 전면 디스플레이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 아마 이것이나 아니면 이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이로 센서 관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전 안 되면 회전 앱이 있기 때문에 회전 앱을 깔아서 화면 돌리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3시간 넘게 했는데 뭐 예전에 만들었던 태블릿 베놈 에디션에 비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히팅건을 저도 모르게 한 2초 정도 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요건 좀 아쉬웠고, 뭐 그리고 마감 역시 뭐 제가 항상 만드는 게 뭐 마감은 좋지 않죠. 팔려고 어차피 뭐 판매하려고 설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지만 뭐 설계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뭐 저야 이 정도 제품을 패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만들 실력이 안 됩니다. 네, 뭐 이 정도가 저의 최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사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뒷면도 뭐 잘라서 붙인 케이스 치고는 뭐 나름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마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앞면만 딱 봐서는 괜찮죠. 옆면은 뭐 어차피 이렇게 들고 할 거기 때문에 옆면을 보여줄 일은 없습니다.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고, 야, 좋네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폰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상단바에 배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위젯을 띄워줬고, 볼륨키 작동 잘 하고, 네, 이게 메인 스크린에서 주로 작동되는 그런 것들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키 조절할 때도 이렇게 여기선 나오는데 위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회전,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보드를 넣질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동 회전이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쓸 일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메인 보드를 뺐지만 혹시라도 이걸로 4:3 비율의 뭐 고전 게임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저 보드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빠릿빠릿합니다. 네, 뭐 성능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기는 아니라서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면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로테이션 앱을 깔아서 해봤는데 로테이션 앱을 깔아도 작동이 안 됩니다. 아마도 메인 스크린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앱들은.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꺼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메인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띄우는 종료 앱을 다운을 몇 개 받아봤는데 그것도 아마 다 메인 스크린에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끄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 단점이 많죠. 자, 이렇게 충전도 되기 때문에 충전 포트가 뒤에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이렇게 놓고 충전해야지 좋은데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런 점들은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딱 한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 뭐 음악 듣기에 정말 최적이죠. 음악 앱들도 이렇게 이 검정색 화면에서는 약간 이 탄 부분이 보이네요. 네, 뭐 음악 듣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 플레이어도 이 사이즈에 정말 보기 좋죠. 타입C USB 젠더를 이용해서 정말 음악 듣기 좋습니다. 유튜브 뮤직이라던가 아니면 USB 오디오 플레이어 같은 이런 좋은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하면 또 음악 감상도 정말 좋습니다. 자, 뭐 영상 감상은 정말 그야말로 불편하죠. 뭐 영상이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네,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도 안 됩니다.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화면 되면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카메라 제가 카메라 때문에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 이 상태에서는 이 위에가 없으면 안 보이죠. 하지만 사진은 찍힙니다. 이 상태에서도. 뭐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면 카메라. 이 소리가 뭔가 불길하죠. 원래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카메라를 연장해서 센서가 모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멀어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자석을 여기다 붙여주면 네, 들어갑니다. 정말. 자, 그럼 듀얼 레코딩 한번 해보면 자, 같이 찍히죠.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네, 이렇게 되지만 뭐 저는 어차피 셀카를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정말 저처럼 개조했는데 셀카를 찍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여기다 자석 붙이고 다니시다가 셀카 찍으시면 되고, 뭐 정말 이 전면 카메라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스피커 뒤쪽으로 해서 배터리 내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멀어지니까 이런 오류가 또 발생하네요. 네, 그 외에도 뭐 게임, 뭐 이 자체가 아주 낮은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원신과 같은 게임도 어느 정도 플레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진짜 길쭉한 4:3 비율, 옆으로만 돌아가도 조금 더 나을 텐데 네. 게임 하시려는 분들은 메인 스크린에 보드를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정면에서 비치면은 정말 잘 만들었죠. 옆면을 보여드리면은 마감이 저게 뭐야, 이렇게 또 한 말씀 하고 가실 분들이 또 계시지만 이렇게 딱 요만큼만 보여주면 괜찮습니다. 야, 이 키가 네, 여기 진짜 다 차지하네요, 화면을. 네, 캐릭터가 누르기도 힘든데 글씨도 안 보입니다. 네, 그래픽 지금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낮음. 뭐 중간 정도로 놓으면 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냥 게임도 된다, 뭐 이 정도.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네, 제가 디아블로 이모탈도 해봤는데 디아블로 이모탈은 가로 화면이 세로로 되면서 찌그러져서 보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거의 뭐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냥 간단한 게임들, 뭐 캐주얼 게임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화면 비율이 안 맞는 게임도 있지만 네, 여기도 보면
네, 아이템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그리고 또 이게요. 아이템 쓰는 거와 겹쳐져서 네, 고전 게임은 PSP는 할 수가 없고 이 비율 때문에 뭐 드림캐스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전 게임을 설치를 안 했지만 고전 게임을 실행하면 4대3 비율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회전이 되는 경우에 고전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컨트롤러에 연결하면은 뭐 거의 그냥 게임기죠. 딱 이렇게. 세로 게임 하기도 좋고, 세로 게임. 딱 정말 알맞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거의 20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닳지가 않습니다. 이게 메인 디스플레이에 맞게 나온 기기인데 요 작은 디스플레이만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상당히 배터리가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뭐 진짜 그야말로 MP3 용도 뭐 그런 걸로 쓰시면 정말 배터리도 많이 충전 안 해도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이 이상하게 안 잡힙니다. 사진은 찍히는데 이렇게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잡아내질 못합니다.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아주 그냥 디스플레이를 꽉 채워서 타이핑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꼭 블랙베리 같죠. 카톡이나 그런 메신저 용도의 세컨폰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원래 윙폰이었을 때는 정말 쓸모없는 폰이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아진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리 방열판을 5개나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게 상당히 발열이 제가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웠는데 구리판 5개 정도로 어느 정도 발열은 제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뜨겁진 않습니다. 이쪽이 가장 뜨거운 부위인데 뭐 32도 정도, 33도, 평균적으로 32도 정도, 뭐 이 정도면 사용할 만하죠. 뭐 쓰다 보면 아마도 30도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리판을 5개 붙여서 훨씬 더 사용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폰이었고 LG 모바일을 버티지 못하게 한 폰이 바로 이 폰인 것 같은데, LG가 준 마지막 선물, 개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 LG 윙폰 개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개조해 놓으니까 또 세울 수도 있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